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3천만 원이던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장기 보유자의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부담 탓에 재건축이 지연되고 또 주택 공급이 위축,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169석의 민주당의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 6면입니다. 윤석열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MB정부에서 2년 반 동안 교육장관을 지내면서 자사고 도입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을 설계한 주역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새 인물 대신 10년 전 장관을 다시 복귀시킨 셈인데요. 그만큼 인선 과정도 난항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전 인선으로 돌아갔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5면 보겠습니다. 해외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허리케인이 휩쓸었습니다. 최대 시속 250km의 강풍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24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건물 파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사설과 한겨레 사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두 신문 모두 해임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익과 또 민생을 해치는 일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조선일보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힘자랑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겨레는 지금 전국 금맥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당분간은 여야가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최악의 전국 냉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중앙대책본부는 낮아진 확진율과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의 접촉 대면 면회도 이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자, 금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금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결국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외교 현장에 있는데 이 등에 칼을 꼽았으면 되겠냐고. 당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잘못됐어요. 대통령 사과하러 갔어요. 이게 봐도 희망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개 중에 8개를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가. 민주주의 이상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70표 중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박진 외교부 장관 어제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도 물러설 뜻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아마 조금 전 9시쯤 오늘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과천 정부청사,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략하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 해임 건의안은 제적 170명,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 결국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5가지 정도를 적시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취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미개최, 현안 미논의와 막말, 이런 얘기가 있고 IRA 법안 대응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질 능력 문제, 이렇게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저 5가지 이유를 봤을 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5가지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의 저런 내용들을 성격 규정한 거, 이거에 불과하지, 저는 저 하나하나가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은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뭐 조문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조문 취소라는 거는 바로 그 시신이 안치된 곳을 방문한 부분, 네. 이게 이제 영국 그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취소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장례식에 참석했죠. 했죠. 그다음에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상주를 만나서 위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조문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냥 네. 중립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머지 4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한일 정상회담을 뭐 한국에서는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 뭐 일본 그 정부 대변인이 간담과 회담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저 하나하나가 민주당의 저는 일방적인 성격 규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동의, 그게 과연 몇 %가 나올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어차피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예. 정의당도 어제 표결에 불참했거든요. 정의당에서 한 얘기는 이것은 외교 장관에게 물을 만한 책임의 어떤 그 사안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사과와 비서실 교체가 핵심인데 외교 장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참은 기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표결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박진 장관이 이 비속어 논란의 유탄을 맞은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뉴욕 이 글로벌 펀드 포럼, 회의에서 네, 펀드 포럼에서.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그 발언이 없으셨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번 외교가 성공적인 외교였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전에 정부가 공언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진행이 된 건 맞고요. 네. 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흔쾌히 양국이 합의했다. 너무 앞서가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네. 그런 성급한 마음 때문에 시종일관 좀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약하고, 그러니까 실패한 외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 그 대통령 그 논란이 될 발언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외교부 장관한테 묻는 거는 이게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네. 정의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대통령 안보실이나 또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에 직접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이런 브리핑을 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거기에 직접 묻는 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으니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어제 뭐 기권이나 반대가 아니라 이거는 의제로 올리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표결 불참을 한 것 같고, 네. 사실 대통령께서 그 귀국하셔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경위 어떻게 됐든 어쨌든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안 왔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외교부 장관한테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됐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 코앞이고 입법 예산 줄줄이 과제들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온통 여야의 공방으로 그냥 다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도 거부할 뜻을 분명히 밝혔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자진 사퇴의 뜻은 없다.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의 이야기를 연이어 들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은혜 의원님, 오늘 갑자기 뭐 분위기가 바뀌진 않겠죠?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에서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입법부에서 그 의회에 힘 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손들고 나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대통령께서 거부할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단 한 명만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힘 빼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대 야당의 사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야당의 힘을 보여주면서 아주 큰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관이 해임되기에는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저희 여당이야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왜 이러한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뒤에 무엇을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패도 분명 뭐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중 대변인님, 지금 여러 패널들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이게 명분도 좀 약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기에는 굳이 이런 사안들까지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받을 만큼인가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외교 참사라고 불릴 만큼 사실은 홍보했던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말 논란도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께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그것은 사실이 아닌 보도였다. 그리고 뭐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것과 대통령이 보고 있는 이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 이 다름이 그냥 달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럼 국회에서 이것을 좀 규탄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장관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게 직접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외교부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자, 구자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약하자면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임 사안 자체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또 대통령께서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보내고 이 메시지는 되게 일망tak통하거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온 해임 건의의 안건 자체가 여태까지 지금 뭐 외교 참사다 했지만 저 지금 순방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거나 이런 내용들 위주로 오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MBC 보도 그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결되는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유탄 맞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해임 건의라는 게 사실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60년 대헌법에서는 해임 의결이었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정치적 메시지 차원으로 격하가 됐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 따르지 않을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게 뭐 나중에 국회 무시다 이렇게까지 또 이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그거는 모두가 국민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오는지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유탄 맞은 거 가지고 지금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역공을 하고 더 문제를 삼고 이러기에는 좀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대 과거에서부터 이런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만 봤을 때 3차례가 있었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1년 자진 사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03년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2016년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정치적 상황들이 좀 다들 좀 다르지 조금씩 않겠습니까? 좀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저거는 또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이제 공동정부였잖아요. 그 공동정부가 깨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1987년 체제 이후에는 이제 그전에는 해임 의결이었고 지금은 해임 건의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저 문제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 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 대목에서 이제 물러가야 돼 하는 것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워낙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여론 무마용으로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이용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김재수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네. 정말 국민들이 그 압도적 다수가 이걸 원하고 있느냐 하는 여론이 저는 상당히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불리하죠. 네. 국정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워낙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더라도 윤 대통령한테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럼에도 이 문제는 네. 충분히 아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9년 전 내가 해임당할 때 박진 대변인 승리 논평을 냈었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면서 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니까 참 돌고 돈다는 생각도 박진 들고. 의원이시죠 당시에 대변인이 이제 국민의 승리다 뭐 이런 논평을 냈는데 19년 만에 처지가 바뀐 정반대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해임 사유가 뭐냐면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부대를 점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계 책임을 물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당시에 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말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장관이 오히려 내가 짐이 되기 싫다 이래가지고 자진 사퇴를 한 거여서 지금 상황하고 조금 상황은 다르기는 하죠. 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19년 전에 그렇게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자진 사퇴했던 장본인으로서 소회를 네.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대통령이 여전히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달 되면은 뭐 에이펙, G20 이런 네. 다자간 정상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외교부 장관 없이 그거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서로 간에 해법을 찾아야지 자꾸 이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그 다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겁니까? 뭐 당장 뭐 탄핵을 하거나 이런 일을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외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어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으로 들은 국민들 혹은 아니면 이것을 보도한 140개의 언론들을 언론에게 되려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되려 잘못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의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기는 정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사안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도 좀 연결되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괜찮은 박사 논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이 사안을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게 정말로 언론이 잘못한 일인가? 혹은 아니면 저게 정말로 야당이 과도하게 비판한 일인가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기지 마시고 되려 적절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이제 주장들을 들으면은 듣다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화법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어제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도 회의 들으면서도 놀랐었던 것은 해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임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 해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막말 얘기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왜 박진 장관에게 어떠한 그 덮개를 뒤집어 씌우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성과가 부족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악수를 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어저께 우리나라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통령이 직접 왔어요. 근데 부통령이 와서 외교부 장관이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해임 건의안을 내가지고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비행기 떠나고 나서 그때서야 해임 건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공격을 하려면요. 제대로 된 타겟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뭐 저희 뭐 법사위에 그 장관, 한동훈 장관 가지고 공격하시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젠 박진 장관까지 공격하시고 그다음엔 또 누구 갖고 장관을 또 해임시키려고 하시는지 해임시킬 때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숫자 많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내면 24시간 내에 우리가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맞다. 그러면 모든 장관 다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해임을 시킬 때 어떠한 명분으로 국민께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타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막말 논란 말고도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그것이 통과될 때 아무런 조치 못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캐나다는 나름대로 자기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조치하지 못했고 그때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싶을 만큼 대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신 건 대통령실입니다. 근데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꼭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지금 합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작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계시고 그리고 홍보수석께서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의회에게 이 XX들이라고 말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대고 그렇게 비속어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까? 여러 가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보도한 MBC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외교 순방 떠나기 전에 뭐 이런저런 홍보도 하고 뭐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도 했다, 협상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교부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이제 주관한 것이고 그리고 막말한 것도 뭐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외교부 장관에게 묻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영상을 좀 흘려드렸는데 오늘 서울 정부청사 제가 왜 과천 자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정부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아마 기자실에 가서 이러저러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근 전 출근길 모습만 일단은 저의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어떤 입장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강행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불을 놓느냐.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협치 파괴, 이해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발목 잡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신임 할 테니까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안 받아주면 될 거 알면서 뭐 때문에 이 난리를 칩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또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좀 애처로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후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그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물어겠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하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겨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의 연장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가 자체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를 대한민국 내에서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당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나라도 가보고 우크라이나도 갔었고요. 그렇죠. 예, 사실 현장에 가보면요. 당장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일즈라고 했잖아요. 저는 외교는 세일즈인데 그 세일즈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돌아와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네. 5년 동안 정권을 차지했었던 분들, 여당이었던 분들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네. 자꾸 이제 핑계 대지 마라, 예전에 문정부 얘기하지 마라 해서 제가 꾹꾹 참고 있습니다만 외교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거 솔직히 누구 탓입니까? 문정부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겨우 불꽃 터서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거 보이면 적어도 외교만큼은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모든 것이 꼬였던 이유 사실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그거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일즈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국민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들 분명히 성과보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보시고 나서 외교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무조건 장관 해임부터 해보겠다라고 하는 무능력한 야당에 대해서 저희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도 박원석 의원 포함해서 권지웅 대변인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사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동원 언론은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할 생각 없나요?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면 전체를 모두 다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한번 물러서면 그다음에 2차, 3차 또 새로운 공격이 올 텐데 사과를 한번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고 끝난다면 모를까.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과를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김대기 비서실장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짜 뉴스가 나온 것이다.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국회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건 본인도 잘 기억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 모든 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계 대선배들도 그런 말을 하던데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BC가 스스로 괄호로 첨부를 하고 미국에라는 게 첨부가 됐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을 핵심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막, 조작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대통령실에서의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관계는 확실히 하시고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항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사과할 사안인지 아닌지 이렇게 따져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비속어가 있다는 거가 아니라 뒤에 주안점으로 뒀던 게 바이든이었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건 외교 참사다라고 규정을 하셨었거든요. MBC 보도 그렇게 나왔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국격이 어떻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쭉 하다가 지금은 다 뭉뚱그려서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발 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국회라는 말은 분명히 들리잖아요. 네. 국회라는 말이 들리면 뒤에 바이든이라는 게 안 맞는데 굳이 앞에 괄호로 미국이라는 걸 넣었다는 건 보도에 있어서도 이게 제가 지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있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괄호를 치든지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다. 기자실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MBC 제3노조도 지금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관계를 그렇게 확정해서도 안 되고 앞에 미국이라고 괄호를 쳐서도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지금도 다퉈지고 전문가들도 진위불명이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마치 확인된 것인 양 해가지고서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뭐에 대해서 사과하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걸 언급할 수밖에 없으면 진위 논란은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죠. 사과를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과하면 끝날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사실 함정 같아요. 사과하면은 그래서 뒤에 것까지 인정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위 논란이 있으면 MBC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를 탓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무슨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언론기관도 팩트체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40몇 개의 언론사에서 동일한 보도가 나갔다라는 걸 근거로 삼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각각의 취재를 해가지고 마침 똑같은 이제 보도가 나왔으면 그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 언론사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베껴쓰기 급해가지고 원문 가지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 자체 취재 안 하니까 그런 허수는 다 빼고서 과연 MBC가 특정한 사실관계대로 보도를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도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한 언론사가 몇 개나 되는지 추려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팩트에 더 근접하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일부 인터넷 언론은 자체 취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나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쓰면 그걸 베껴쓰기에 급급하다라는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적 발언도 아닌데 이렇게 날조를 하고 왜곡을 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 끌어내리기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참을 수 없는 것을 많이 참고 있죠. 그 정도의 비속어는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적으로 그냥 박진 장관하고 중얼거린 거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메이냐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점에서?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그 XX, 그 EXX, 그러니까? XX가 입에 붙어요. 공식석상에는 안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걸로 큰 일이 돼버리니까 네. 뭐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긴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편하게 속내를 갖다 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 찍혔네. 그 내 말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내 참 유감이다. 앞으로 내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 그럼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그래 뭐 사적으로 뭐 없을 땐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뭐 이 XX 저 XX 한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라는 신분이고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면 그걸 안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전혜옥 전 의원이라든지 조홍철 의원은 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근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생활 10년 하면 이 XX 저 XX라는 게 입에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했을 것이다라는 걸 넌지시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고 아니 본인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범죄자들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표현이 입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의 EXX 저 XX는 이번 이제 유엔에서의 사고만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그게 이제 제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 마이크 사고라는 게 비단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폭스 TV 기자한테 그건 정말 쌍욕이었죠. 했다가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사고는 일어난 거고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윤 대통령 본인이세요. 근데 지금 와서 약간 선택적 기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바이든이라고는 절대 안 했다. 이건 명료하게 기억하는데 앞에 이 XX는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대통령실 입장으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는 거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데 그 뒤로 입장이 막 바뀌어요. 뭐 기억이 안 난다.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 급기야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게 아니더라도 또 공식적 대통령의 어나운스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한 마이크 사고라도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야당을 상대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과거 그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그런 사고로 생각하고 그냥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하고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을 너무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치 무슨 국정의 주요한 문제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도 굉장히 저는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저는 매듭을 짓고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라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만 분리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바이든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그 EXX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바이든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구분 없이 사과를 해버리면 두 가지의 핵심 그 키워드 여기에 대해서 다 사과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하더라도 바이든이라는 말이 정말 없었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아니죠. 그거는 진상규명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EXX는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 초반에 명시적으로 그걸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게 한국 국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그 후에 말을 바꿨어도 그렇다면 그 초창기에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거는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의견 그건 아마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그 한마디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여야를 더 크게 갈라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 갔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미국에서는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안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안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f course, our President Joe Biden sends you his best and found that his visit with you in May here in Seoul was extremely productive and important.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의치 않다라는 이제 대통령실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 개의치 않다라는 걸 두고 아마 또 여야가 해석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개의치 않은 건지, 개의치 않다는 게 어디까지 개의치 않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최병훈 위원께서는 저 개의치 않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EXX라는 부분하고 바이든이라는 부분, 이 중에 이제 그럼 둘 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만 그렇다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아마 하나라고 한다면 바이든이라는 부분이라고 봐요. 처음에 MBC가 보도했듯이 자, 이제 이른바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개념은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저거는요, 사실은 일종의 윤 대통령이 뒷담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EXX라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외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다룰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한 저 발언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들은 외교사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신경 안 쓴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뭐 우리 야당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외교 행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권정희 대변인?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저 발언 때문에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되려 그렇게 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 영상이 있었지만 어쨌건 사실과 다른 보도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이 위협받고 있다고 규정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영상에 대한 어떤 진위와 관련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그걸로 인해 동맹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 앞서 말해 주신 대로 이거는 뭐 국정에서 다룰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발뺌하거나 우기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이지, 네. 이것 자체가 뭔가 동맹을 훼손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잘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국면 전환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의 본질을 MBC의 잘못된 보도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사장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 등 4명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은 언론을 탄압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익이 손상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했고 또 국회에서 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부 수장으로서 세계 어디 나가도 참 떳떳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해서 세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늘 매일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국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가 정중하게 조문을 했고 또 유엔 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 대표단 앞에서 천명을 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금 좀 들려드렸고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해임 결의안 통과는 거기에 대한 나의 심정은 착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임 결의안 통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문제의 발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외교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조문 외교, 유엔 외교, 세일즈 외교 그리고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고 앞서 저희가 MBC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MBC가 방송을 최초 보도를 잘못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MBC 탓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MBC를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박성재 사장 그리고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 미디어 국장 그리고 취재기자까지 포함해서 명예훼손으로 4사람을 고발했습니다. MBC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입장문 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콕 집어서 고발한 것,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또 하나, MBC를 표적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MBC는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한 MBC의 기자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초반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랬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서 공세로 돌아섰는데 그 수세에서 공세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희생양이 좀 필요한 거였죠. 네. MBC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은데요. 전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풀단 취재였고 12개 방송사에 그 영상을 송출을 했어요. 그 전에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 사이에 이게 욕설이 들리는 것 같은데 비속어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는 정보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특별히 제가 보기엔 좀 잘못하거나 오버한 거는 괄호치고 미국. 이건 일종의 해석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이고 취재윤리 차원에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대응이 과하다고 보고 MBC도 입장을 밝혔지만 140개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게 엠바고 이전에
외부로 유출되게 된 경위를 MBC로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반디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어디서 유출했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언론 자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권의 핵심인데 유엔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이라는 그 괄호하고 넣었다. 이거는 뭐 정말 터무니없는 그 기자 윤리 위반이고요. 왜냐하면 괄호는 뭐 상황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회인데 어떻게 미국 자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때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바로 바이든 부분입니다. 네. 자, 바이든은 그거는 뭐 기자실에서 저 기자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들어봤으면 좀 애매하다. 뭐 바이든으로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발언 당사자한테 확인이 좀 어렵다 싶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MBC 내에 그 방송 장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음 제거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MBC는 무엇을 근거로 그냥 자기 귀만 믿고 거기다 바이든이라고 과연 자막을 다룰 수 있는가? 그거는요. 기자들 그렇게 취재하고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MBC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뭐 거기 가서 시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MBC 책임은 만약에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결코 면해지기는 어렵다. 이게 과거에 광우병 그 뭐 소동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죄 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네. MBC 기자들 스스로 정말 기자 윤리를 제대로 지켜서 보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속어 논란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제 통과됐다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쭉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8일입니다. 1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을 앞둔 검찰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는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 씨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이 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측근 기관인 비서실 내부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배 씨의 실제 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을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또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는 사실 경기도의 뭐 인사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수사를 해서 내린 결론일 거예요. 네. 근데 그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진술을 안 해주니까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를 안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상당히 그 자꾸 이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뽑기는 의전용으로 뽑지 않았더라도 저 배 씨가 실질적으로 한 일은 뭐 광의의 의전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 수발을 들은 게 저 사람이 한 일의 90%가 넘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뭐 의전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부딪히는 국면인데 뭐 법정에 가서 저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전용으로 채용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네. 적어도 도지사 부인의 여러 가지 개인 수발 뭐 이런 거를 드는 그런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뭐 거의 맞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이제 뭐 물론 그거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진 않았지만 네. 검찰의 저런 설명은 네. 특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당의 공격 포인트죠.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부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돈 받아서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이거 국민의힘에서 한 거 아니라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합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뭘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아니면 막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이건 방탄조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어도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어떤 기소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의회 중에 체포되지 않는 것 이상 다른 어떤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부적절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쨌건 수사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 의견서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 어쨌건 요 건 방금 앞서 이야기하신 건 불기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이 외압을 넣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수사를 잘하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수사 중인 단계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건 양쪽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쌍방울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준 그 다리 역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초의 사회이사로 있다가 다시 평화부지사로 갔어요. 또 2018년 지방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죠. 모든 이슈들의 중간 매개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선대본부장직을 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을 했을 것이다. 쌍방울이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여기에도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내복 산 것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과 쌍방울의 관계 매우 밀접, 어느 정도 관계, 이게 거의 60%가 넘는군요. 매우 밀접하다가 49.2%,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게 16.3%입니다. 합쳐서 그렇군요.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32.9% 플러스 16.3%, 그래서 49.2%,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3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그 뇌물과 정치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쌍방울 전 회장이죠.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데 아주 대담한 행각을 한 것이 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놓은 상태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있는 그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를 자신이 있는 해외로 불러들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이 정도면 검찰을 비웃는다? 무시한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는 절대 안 잡힌다 이런 표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에 사실 검거해가지고 데려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권 무효화한 다음에 거기서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자금이 막히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국내에서 지금 연락하면은 유흥업소 종사자도 보내줄 정도의 지금 자기 수발들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감의 표시고 이거는 자기가 끈이 있다, 자금이 있다 이런 걸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색수배만 내면은 사실 그게 검거가 쉽지는 않은데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적색 수배 중에서도 자신이 할 것은 다 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윤지호 씨. 윤지호 씨는 지금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데 적색 수배가 꽤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는데 최근에 자신의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이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또 한 번 그 일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지인들과 뭐 지금 케이크에 불꽃을 좀 과하게 꽂아놓은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행복한 모습의 표정을 13분 가량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윤지호 씨 불러드릴 방법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사실 뭐 적색 수배를 했을 경우에 뭐 이제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렇게 이제 여권 확인해가지고 신분이 확인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검거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명 수배돼가지고 범죄자 찾아다니는 것처럼 거기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찾을 수 있는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캐나다에선 지금 영주권이 있거든요, 윤지호 씨가.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문제되는 사건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맞물려서 큰 사건인데 사기하고 뭐 명예훼손으로 걸려 있는 게 캐나다 입장에선 잡범이다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찾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교 채널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뒷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과거 친구로서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면서 마지막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호 씨의 과거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왔던 거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윤지호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마음을 담아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당연히 맞고서 해야죠. 한국에는 언제 다시 돌아올 예정이세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또 이렇게 오시려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자, 저런 상황이 불과 한 2, 3년 전에 펼쳐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캐나다로 떠났는데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혹시 추가적인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쯤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맞습니다. 예. 말만 그렇게 했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안 들어오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차피 영주권 있고 뭐 추방은 안 당할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안에서 지인들이랑 저렇게 하는 것도 나 여기 삶의 터전도 있고 걱정 없다. 한국 돌아가거나 끌려갈 일 없다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예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 거짓말이었고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 재확인시키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전에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자신의 발언들이 사실 재판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안면 정도 있는 사이였다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윤지호 씨하고 동조했다가 지지했다가 이젠 뭐 모르쇠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참 정치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또 한번 논란입니다. 어떻게 해서 논란이 됐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He had already planned to welcome the Congresswoman's family to the White House on Friday. So, of course, she was on his mind. She was of top of mind. Maureen, I have John Lennon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That is incredibly rude. 자, 결국 지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인데요. 구정열 변호사님,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원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치매설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고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부터도 건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번에는 이제 허공에 대해서 악수했던 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에서도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제기했던 건강 이상설 더 나아가서 치매설에 스스로가 계속 빠지고 있다, 발목 잡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다음 대선에까지 연결될 문제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공공연히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올 때도 본인에 대해서 고령이다라는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증명서를 떼서 제출을 했을 정도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4살 더 많거든요. 다음 대선 때 아마 치매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한판 또 크게 맞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만 80이라고 하는데 뭐 건강이 요즘엔 100세 시대니까 뭐 전혀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이 포착이 되면서 그런 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